육군 전투력 창출의 근원이자 미래 전승의 요람,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소개합니다. 실전성 없는 여러 번의 훈련보다 실전적인 한 번의 훈련이 더 효과가 있다.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육성해내는 바로 이곳 KCTC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입니다. 최고의 전투 전문가와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는 강군 육성.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 과학군 KCTC가 이끌어갑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 전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우리 육군에는 바로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있습니다. 오늘 미래 과학화 훈련 체계를 확립해가는 KCTC의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만드는 곳, 전사들의 요람, 과학화 전투훈련단 단장 이진우 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에서 국방부를 28년째 담당하고 있는 유용원입니다. 제가 KCTC를 초창기부터 서너 차례 방문하면서 쭉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KCTC를 주제로 한 국방 포커스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KCTC.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과학화는 뭐냐? 또 전투훈련은 뭐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일단 헷갈리고. 우리 예. 영진 씨도 궁금하잖아요. KTCC, KCM 뭐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단장님 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군을 미래의 군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실제 전투 경험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테니스 선수가 네. 스쿼시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 선수는 평상시에는 정면으로 공을 네트를 넘기는 그런데 익숙하다가 갑작스럽게 측면 또 후면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 테니스 선수를 현대에 익숙한 군인이라고 한다면 스쿼시 선수는 미래전이 요구하는 군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가 스쿼시를 숙달하기 위해선 전용 훈련장에서 또 전문화된 트레이너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 많이 숙달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전용 훈련장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 대항군 연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부대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분석을 과학화 체계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이것을 훈련 부대에 피드백해 주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운동선수하고 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이제. 네. 오늘 그 실체를 좀 더 네. 밝혀보겠습니다. 네. 예,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처음 창설될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NTC라고 하죠. 국립훈련장을 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사실은 유 기자님께서 처음 소개해서 말씀하셨듯이 태동부터 지금까지 쫙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KCTC 창설 이후 지금까지 정말 뭐 엄청난 성장을 해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달이라. 네, 이제 그 말이 딱 우리 KCTC에 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02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19년째. 네. 내년이면 이제 벌써 20살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중대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0여 명, 이 중대급이 우리가 보통 한 120명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작은 규모에서 출발했는데 2005년도에 거기 대대급.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여단급으로 이제 확대가 됐죠. 참고로 여단급은 세계적으로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좀 늦었죠.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런 두 나라 갖지 못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네.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KCTC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1년에 이제 한
지금 여단급 커졌으니까 한 보통 제가 알기로 8개에서 9개 여단 정도가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역량을 실전적인 훈련 기회를 준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장점인 거죠. 그리고 부수적인 거는 제가 이제 그 느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회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부 부처 관계자, 그다음에 외국군 관계자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적어도 2,000에서 3,000명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견학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체험도 하면서 이 한국군, 넓게는 한국군, 좁게는 이 과학과 전투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군이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넓게 보면 군사 외교 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역시 뭐 단장님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꼼짝 말합니다. 네.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전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 뭐 좋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 세계의 세 번째로 여단급 네. 규모의 이제 과학과 전투훈련 체계를 이제 구축한 게 이제 KCTC라고 이제 하는 거 맞죠, 단장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단급 과학과 전투훈련 실시 이후 우리 군이 달라진 점 또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 이용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에 여단급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대대급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한 개 대대가 들어와서 KCTC를 경험하려면 8년 정도 지나야 그 기회가 옵니다. 네. 부대는 많고 장소는 좁은 것이죠. 네. 진짜 오래 걸렸죠. 그렇죠. 근데 여단급으로 확장이 되면서 여단이든 대대든 지휘관 재임 기간 약 1년에 한 번 정도는 KCTC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대가 동시에 훈련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의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는데요. 네. 이 축적이 계속되면서 이 데이터화가 돼서 우리 지금 육군이 지향하고 있는 군사적 AI 체계의 구축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졌구나. 예, 오늘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겁니다. 예, 사실 저는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다 왔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방문에서는 이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KCTC 전투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전 조기 사망했습니다. 유 기자님은 오래 버티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버티셨는지 좀 우리 체험담 좀 기자님 얘기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픈 곳을 지금 펴주셨는데 더 일찍 사망하신 건 아니시죠? 얼마나 아니 버티셨어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좀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그렇게 몇 번 갔는데도 실제로 이게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자문단 네네. 우리 이제 자문위원단 가셨을 때 하셨다고 그랬는데 국방부 기자단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일에서 못 갔는데 그때 이제 기자단이 출입 기자단 15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막강한 우리 대항군, 우리 전갈부대라고 불리는 우리 전문 대항군 10명하고 네. 뭐 1대1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적은 숫자로 해서 10명만 했는데도 얼마 만에 전원 전사했냐면 30분 만에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분은 뭐 많이 버텼다. 네네. 뭐 그 얘기도 하시는데 아마 조금 뭐 좀 손속을 봐주신 면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그 뭐 이런 거 외에 제가 그 피부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와 이제 포럼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민간 우리 이제 서바이벌 게임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이제 그때 KCTC에서도 이제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때 모집을 해서 20여 개 팀이 이제 가서 이제 첫 행사를 했는데 그때 반응들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렇죠. 야 정말 이 KCTC 시설도 좋고 또 하나는 이 전문 대항군들의 실력이 속된 말로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그 뒤에 반응이 좋아서 제가 알기로 네. 몇 해 또 비슷한 행사가 되풀이됐던 것도 서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KCTC의 그 효용성, 유용성들이 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실전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네,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의 패배한 경험이 나중에 실전에서는 승리하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좀 더 KCT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마일즈 그 과학화 체계가 또 이 KCTC의 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마일즈라는 그 영어의 어원을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일즈, 멀티플 인티그레이티드, 그다음에 레이저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레이저 빔을 통해서 교전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감지기가 있어야 되고 센서가 있어야 되며 또 이것이 다 컴퓨터에 연동이 돼서 중앙에서 이것을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KTC는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18년도 이후 여단급으로 확장되면서 접속 체계가 객체가 2,000개에서 지금 8,000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재 여단 전투단에 가지고 있는 인원과 장비가 한 대략 4,000여 점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의미는 훈련장 내에서 2개 여단이 쌍방 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규모로 좀 확대돼 있고 또 교전 지원 장비라고 관련된 장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6,000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변 협동 모든 체계에 연동시키기 위해서 48종 8만 5천 점을 저희가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기 사망했다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 그러니까 장비를 다 착용하고 실전처럼 교전했잖아요. 네. 여기 센서가 옵니다. 아, 센스가. 예, 그래서 내가 더 버티고 싶었는데 확인할 수 나가야 있구나. 되더라고요. 네. 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뭐 KCTC는 당연히 체험을 해봤고요. 저 유영훈 기자님이 잘해주신 덕분에 미국에 있는 NTC도 체험을 해봤거든요. 어때요? JRTC도 가봤고 뭐 운이 좋아서 군사 전문 기자다 보니까 미국의 3대 파병 훈련장이 있습니다. NTC, JRTC 그리고 29팜이라고 미 해병 훈련장이 있는데 다 그 마일즈 시스템이라는 게 이 특성이 있어요. 그 미국의 마일즈 시스템은 약간 좀 단순하고 튼튼한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이 치밀하고 뭐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네. 이 마일즈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실전을 하지 않고도 실전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 전장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영 기자님, KCTC의 이 특화된 장점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어떤 예. 게 있습니까? 근데 말씀 듣고 느낀 건데 저도 뭐 이제 군사 전문 기자는 타이틀이 있지만 우리 태 기자님은 인터내셔널 군사 전문. 저는 약간 도메스틱. 네. 그 이제 KTC가 이제 장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보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전적인 전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네.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로 이제 꼼짝 마라. 이제 그런 이제 식의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막강한 전문 대항군 우리 정갈 부대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이제 어떤 IT 기술의 우수성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일즈 장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레이저 광선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레이저 광선은 직진하잖아요. 이 꺾어질 수가 없죠. 휘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 우리 화기 중에 보면 곡사 화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격포도 그렇고 뭐 곡사포 하다못해 수리탄도 이제 곡사 형태로 이제 가는 건데 이거가 이제 곡사 화기는 이 레이저 특성상 구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곡사 화기도 자동 모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우리 KCTC에 와서 훈련 와서 이 수리탄 모의까지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큰 이제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군의 이제 NTC 우리 태 기자님 말씀하신 NTC 같은 경우는 이제 분대 단위로 이제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개개인 이 개개인에 대한 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게 또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수집만 되는 게 아니고 현시가 되죠. 이제 나타나고 또 그 뒤에
이게 다 빅데이터로 쌓여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인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공군하고 보면 이제 ACMI라고 공중기동훈련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발전된 형태인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세계 세 번째 여단급 이제 훈련 자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군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차량용 장갑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K14 저격총이라든지 뭐 이런 신무기 체계들이 이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마일드 장비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마일드 장비가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좀 더 실효성 있는 이제 훈련이 이제 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강조하는 이제 강군 육성이 이제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관련해서 이제 올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LAH라고 소형부장 헬기라고 있는데 LAH용 마일드 장비도 그 지난 1월에 KCTC에서 시험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LAH 같은 경우도 아파치와 함께 육군의 유사시 우리 이제 작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4단급 이하 이제 중소대급에도 이제 마일드 장비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그 과학화 전투훈련을 KCTC뿐 아니고 이하 부대에서도 이제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저 같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네. 어렵고 너무 풀면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일단 뭐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정갈대대 요 떠오르거든요. 이제 뭐 실전 같은 훈련으로 전문 대항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문 대항군 연대인 정갈대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그 곳이 정말 많아요. 이 정갈대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저 황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이제 모 부대가 정갈 부대를 이겼다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난리 났었죠. 그때.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는 전설적인 이제 부대인데 이제 현지 이제 KCTC 훈련장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형에 대한 어떠한 숙련도 이것도 사실은 그 훈련할 때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형에 대한 숙련도도 당연히 이제 정갈 부대는 높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강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전문 대항군 정갈 대대에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적보다 더 강한, 뭐 적보다 더 지독한 맞아요. 우리 전문 대항군이 있습니다. 무적의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 건지 좀 단장님께서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오늘 참 잘 왔다 생각이 들어요. 오. 어떤 부분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해결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 전갈부대, 전문대항군 연대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싱으로 표현하면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링 파트너는 복싱 선수가 최고의 선수대가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요. 근데 선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기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전문대항군 연대는 그 훈련 부대의 특성과 성격을 잘 분석을 해서 가장 그들이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훈련할 수 있게끔 그런 카운터 파트 역할을 네. 해주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도 조절할 수 있나 봐요, 그런 걸. 예, 제가 우리 전문대항군 연대 장병들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요. 네. 훈련 부대가 들어올 때 훈련 부대가 단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급 부대인 군단, 사단의 지휘관들이 내 부대가 전시 때 이런 임무를 하는데 그것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해달라는 걸 네. 기준으로 해서 그 부대의 작계 또 그들이 생각하는 적의 전술과 능력들을 그대로 구현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전문대항군 연대 장병들은 그것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시기든 네.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훈련 부대에 그러니까 그 마침령 카운터 파티 역할을 해주는 그렇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악역이 정말 악역처럼 해야지 층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대항군이 강할수록 우리 군의 전투력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전문 대항군 이렇게 강한 건지 그리고 이 선발부터 남다른 인원으로 이제 선발하는지 선발 후에는 이제 어떤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강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선 희망자를 받죠. 희망자 받는데 여기 당연히 체력이 기본적으로 우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플러스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발이 되면 그 일단 교육대에서 정갈 교육대에서 1주간 이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전문적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종류에 대한 이 도제식 교육을 이제 실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전 계획을 토의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그 유사시에는 그 우리가 뭐 이제 전군이 간부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상급 지휘관이 어떤 전사하거나 변고가 생겼을 경우 바로 밑에 사람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그런 훈련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부분대장 상병이 소대를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훈련까지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분대에서 대대 단위까지 이제 상황별로 이제 사후 검토도 철저하게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KCTC 장소 설정도 참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과학화 훈련단의 이 전문 대항군을 보면 우리 특성에 맞게 산악전투 전문 집단으로 이 변모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실은 시뮬레이션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하게 우리가 뭐 전과를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훈련을 해보면 극한의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험준한 산악 지형 이런 정말 눈앞의 문제를 봉착을 하게 되고 그걸 또 타개를 하는 그런 점을 하게 되죠. 단장님, 이런 점들이 과학화 전투 훈련에서는 어떻게 적응이 되고 또 뭐 어떤 이 교훈점을 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전문 대항군 연대가 산악 전투에 상당히 최적화돼 있고 특화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것도 우리 KCTC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 인제입니다. 그 인제의 기상과 지형의 기인 행파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곳에 가보시면 평균 해발 고도가 900m가 넘고요. 산악이 촘촘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그 엄청난 규모의 훈련장에서 부대원들이 기동을 하고 그중에서 3박 4일씩 철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몸이 이 산악 지역에 체득화돼야 됩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 마네킹 두 개를 네.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범상치가 않아요, 진짜. 그죠? 갑자기 나타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 좌측에 보시는 것은 현재 야전에서 전력화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의 기본 장비를 갖춘 마네킹이고요. 오디오 플랫폼.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군 연대가 지금 계속 진화되면서 갖추고 있는 복장과 장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대한군 연대 같은 경우는 편제되어 있는 장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육군에서 예산을 매년 주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서 이 장구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버프, 이게 사계절용 버프인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거기 기능 발휘를 합니다. 겨울에는 방한, 여름에는 해충으로부터 하고 또 통기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장병들이 이것을 착용함으로써 실제 산악전투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육군본부에 이런 것을 연구 전투발전 과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겉으로 보시면 그냥 비슷한 복장인 것이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산악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량화돼야 되고 경량화. 통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자외선 차단이 돼야 되고요. 또 방한, 방수, 그다음에 방온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장비화가 되려면 상당히 재질과 어떤 장비의 구성 형태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 대한군 연대 같은 경우는 물품 아닙니까? 휴대용 이
정수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 통상 훈련 부대들이 상당히 많은 식수를 그죠. 운반하고 또 그것을 휴대해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죠. 우리 대한군 연대 장병들은 이런 것들을 개인, 분대 단위로 갖추고 있어서 아무 물을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마셔도 정수가 돼서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탐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상당히 탐나는데요. 이 십시판에도 굉장히 네. 개발을 잘하셨다 진짜. 앞서 아이템이 이런 좋다. 장구들은 다 우리 군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서요. 저희들이 그런 시제품들을 연구하면서 도입해 보면서 실험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교전에 갔던 인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물입니다. 그렇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참여했던 그 대원들도 사실은 작전이 얼마나 길게 될지 몰라서 식수를 충분히 가져가지 않아서 물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물의 보급을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또 이제 현실화시키는 거죠. 또 대한군은 또 그런 준비를 하지만 또 야전 부대도 훈련 들어오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 산악 지역에서 생존과 그 임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산악 지역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통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보급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라든가 비행기들을 이용해서 공중 재보급이라든가 공중 통신 중개소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전술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들이 다 전투 발전 소요로 육군에 제기되고 이것이 실제 교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 전장 경험. 지금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 지금 통해서 우리 군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머무르면 뒤처지는 것이다. 체계화된 과학과 전투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습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평범한 군인의 비범한 전사로 평범한 부대를 무적의 전사 공동체로 전투형 강군 육성의 주역이자 훈련부대 최고의 카운터파트가 존재하는 곳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최강 전사를 양성하라. 지금 KCTC로 출발합니다. (1981년) 미국 포트어윈에서 창설한 국립훈련장을 벤치마킹해 2002년 4월 1일 강원도 인제군에 창설한 과학과 전투훈련단. 2018년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여단급 전투훈련 체계로 개편. 현재까지 총 26개 여단 전투장이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최강 전사를 양성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과학화된 체계에 능숙한 찐 전문가들이 관찰 통제관과 분석관, 전문 대항군이 훈련에 참여하여 부대의 전투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무쌍한 기상과 험준한 산악 지형 등 자연적 요소가 더해져 장병들은 훈련 후에 그야말로 천하무적,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정예의 전투 전문가로 거듭나는데요.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지금까지 총 230여 회의 전투훈련을 시행. 최근까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방역 아래 과학화 전투훈련을 진행하며 우리 군 전투준비태세 완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는데요. 지난 7월 말에도 여의도의 41.6배인 강원도 인제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육군 제21사단 백호 여단과 전문 대항군 연대가 쌍방교전 형태의 야외 전술 훈련을 진행. 훈련은 실탄 사격 없이도 실전 같은 훈련 효과를 내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채 시행했는데요. 이 장비는 화기별 사거리와 특성을 그대로 모사한 발사기, 그리고 발사되는 레이저를 정밀 감지하는 감지기, 피해 처리 및 통신 기능이 있는 훈련자 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야외 훈련인 만큼 일각에서는 자칫 군내 감염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철저한 사전 방역과 별도의 방역반을 운영해 감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만큼 훈련에 참여한 장병 중 단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채로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과학화 전투훈련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걸까요? 예산 절감의 획기적인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연초에 발표된 육군 교육사령부 분석실 연구에 의하면 실탄을 사용한 기동훈련 진행 시 약 244억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KCTC 훈련은 약 14억 원의 비용만 들어 매 훈련마다 2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원의 숙련도를 단기간 내에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 불편 역시 최소화함으로써 KCTC 훈련이 코로나19 등 군 교육 훈련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끔 훈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과학화 전투 훈련.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KCTC 훈련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화 전투 훈련단 파이팅! 전문 대항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화 전투 훈련에서 전문 대항군하고의 어떤 승패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실전에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KCTC에서요. 전문 대항군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관찰 통제관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요거는 유 기자님이 왜 중요한지 강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원래 이 몸으로 저기 스포츠에는 좀 약한데 우리 경기할 때 보면 연습할 때 보면 이 선수들과 같이 뛰는 플레잉 코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찰 통제하고 딱 이 플레잉 코치 역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술 교관으로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이 편제 장비도 능숙하게 다뤄주실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훈련하다가 이 뭐 다치거나 뭐 응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어난 사람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갖춘 이제 그러한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항상 현장에서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장병들하고 같이 뛰면서 먹고 자면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만약 이런 분들이 뭐 좀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훈련 효과는 크게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KCTC에서는 정말 최고의 에이스들로 우리 관찰 통제관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그 해외 훈련장 NTC나 JRTC도 그냥 일반 관찰 통제관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전에 갔다 온 그 경험이 중요하구나.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제관으로 쓰는데 이 제가 예전에 KCTC에 갔었을 때도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분들을 이 관찰 통제관으로 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별명이 이 전투 현장의 탐정 이런 별명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이 셜록 홈즈가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듯이 이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그 어려운 교통 정리를 싹 해주시는 건데 이 관찰 통제관의 관찰 기록을 통한 이 훈련 부대 파악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우리 관찰 통제관을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이용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똑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플레잉 코치입니다. 네, 플레잉 코치는 현장에서 같이 뛰면서도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을 잡아가지고 가장 능동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끔 코칭을 하죠. 우리 관찰 통제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술 교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여단급 편제 장비, 물자에 대해서 이해도와 그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산악 지역에서의 응급처치, 생존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수준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전문가죠. 근데 이분들은 훈련 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전부터 그 부대를 찾아가서 그 부대의 분위기, 그 장병들과의 관계라든가 리더십의 특성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작전 계획상의 임무라든가 또 우리 군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필수 임무 과업 목록이라고 해서 전시에 필요한 그런 훈련 과업들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높인 가운데에 훈련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훈련이 시작이 되면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전투 활동들을 다 관찰 일지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중앙통제본부에 제시하게 되면 이 텍스트화 시켜서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이것이 다 프로그램으로 분석이 되면서 나중에 훈련 부대에 대한 사후 검토 때 반영되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훈련 현장에서의 조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 하면 제가 옛날에 KCTC에서 통제관분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비슷한 계급의 분들이 전투화를 2년, 3년에 한번 교체를 하신대요. 근데 이분은 1년을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활동량이 네. 어마어마하구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학화 전투 훈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전시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전투훈련 분석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 훈련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전투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단장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KCTC단에는 관찰 통제관이라는 교관들도 있고 또 하나는 분석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분석관들은 역시 전술 교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차별화됐다면 이분들은 풍부한 군 경험을 가지고 전술적인 통찰력, 그다음에 직관과 또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훈련 상황이 안전하게 운용이 되면서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이죠. 네. 또 이분들은 단순히 전술적인 어떤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프로그램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미래로 나아가고 또 인공지능 체계로 구축되는 그 어떤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사람 누군가 보면 아마도 우리 분석관들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전투 훈련 데이터가 막 쌓일 거 아닙니까? 이걸 잘 빅데이터로 만들면은 이거 정말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어마어마한 이게 정말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네.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국방 분야뿐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빅데이터가 정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딴 데서 생길 수 없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양산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쌓이는 데이터 양이 2억 8천만 건. 그러니까 용량으로 따지면 100GB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러한 그 KCTC 어떤 이런 전투훈련 데이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대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대 현황 자료와 함께 이 교전 훈련 데이터가 함께 저장이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사후 검토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도 국방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국방 데이터 센터처럼 이 클라우드 기반의 KCTC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야전부대라든지 병과학교라든지 육군대학, BCTP단 이런 데까지 이제 확장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효용성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육군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단급 전술제대 AI 지휘결심 체계라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또 연관된다면 또 어떠한 또 다른 이제 승수 효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과학화 전투 훈련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체험을 한 병사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그냥 군인이 비범한 전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군 KCTC 훈련을 통해서요. 전투력 상승 효과가 정말 이게 뛰어난 건지 그래도 얼마나 이게 전투력 상승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 단장님 말씀도 좋지만 유 기자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그 비범한 전사로 태어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보다는 사실 단장님께서 더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서포터즈로서 좀 이제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KCTC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 그 훈련 결과의 어떤 환류라는 네. 것을 위해서 이 정형 분석이 있는데 164종이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과학적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METAL이라고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검증 결과를 이제 그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훈련 끝나자마자 이제 받아본다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참가자들이 내가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네. 이런 이제 교육 효과를 이제 거둘 수가 있는 피드백이 거고요. 바로 되니까요. 바로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대별로 이제 실제 전투를 통해서 이제 체득한 여러 가지 이제 전투 기술적인 측면,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몇 박 며칠 이제 밤낮 훈련하면서 당연히 이제 체력 단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KCTC 효과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잡계를 보완하는 이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또 시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3급 부대 주로 뭐 군단급이 이제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기에 이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네. 전투력 상승 효과가 뚜렷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 현재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서 이 병력 감축이나 이 복무 기간 단축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는데요. 우리 군의 숙달된 전투원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원의 숙련도나 이 단기간에 이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KCTC의 중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장님. 네. 이런 말이 있죠.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을 빨리 성장시킨다. 네. 좋은 말입니다. 단시간 내에 전투원을 정예화시키는데 KCTC 경험만큼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적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적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전투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그 마찰은 전투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많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군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실제 전투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매번 훈련 부대 대상으로 설문하게 되는데요. 전투 전과 후를 비교해서 야전 부대에서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전투하기 전과 후에 부대의 단결력과 자기가 관련돼 있는 이 전기가 향상되는 것이 약 30% 이상 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부대의 리더십이 전투 이전과 후의 차이가 한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또 올 초에는 우리 육군 최초로 전 초임 장교들이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전부 우리 KCTC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들은 지금 현재 야전 부대에서 초임 소대장을 하고 있고 또 참모 요원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야전 부대의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들이 배치되고 받은 보직과 임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대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첨언해 네. 네네. 첨언해 주시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아까 초임 장교가 처음으로 훈련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몇천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3,600여 명이었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교들이 사실은 전군의 각 부대에 이제 다 나갔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데 예. 그런 인식을 갖고 나갔다는 게 중요하고 또 아마 다 TV 다큐멘터리 이런 거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의해서 뭐 중대본부, 대대본부가 박살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서 그 지휘관이 눈물을 흘리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영연체매라고 그러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전사한 경우 그 영연백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도 체험했어요. 네, 처음 정말 네.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체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네.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 훈련 영상들이 올라오면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네. 많이 달리는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시험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네. 게
지금 옛날 70년대 가깝게는 90년대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훈련은 절대 못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 우리 때보다 솔직히 뭐 유약하고 뭐 훈련 제대로 하겠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훈련 KCTC 훈련 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 때보다 훨씬 세게 훈련하는구나 믿음직스럽다 이런 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도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전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군에 입대해서 진짜 훈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훈련을 막상 그 네. 댓글 중에 보면 다시는 하라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실은 그런 것도 어렵군요.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장 확보나 KCTC 같은 실질적인 훈련을 자주 못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이 KCTC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기자님 뭐 좀 네. 방안 같은 거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거 우선 KTC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그 예하부대 지휘관분들 만나보면 사격 훈련, 그다음 뭐 기계부대라든지 기동 훈련 이런 뭐 소음에 대한 민원 뭐 이런 것 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KCTC에 이제 와서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KCTC 훈련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 지금 정말 어렵게 여단급까지 확장했는데 물론 일부도 확장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 외에 다른 곳에 새롭게 이제 훈련장을 새롭게 이제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에 참가한 부대들 간에 우리 단장 말씀하신 이 쌍방간 훈련 이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새롭게 뭐 몇십만 평, 몇백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뭐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네. 그나마 이제 그 참여 부대 간의 쌍방 훈련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이제 해소 방안인 것 같고요. 마침 육군에서도 이런 이제 훈련 참여 부대 간의 쌍방 훈련을 늘리는 쪽으로 이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그리고 선진 정예와 강군 육성에 KCTC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산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예산 절감 효과도 엄청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 맞아요. 실기동 훈련과 비교해 봤을 때 KCTC 훈련으로 우리 군의 비용 정말 얼마나 줄이면서 실전과 똑같은 또 실전보다 더 유용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단장님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네.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예, 또 궁금해요. 알고 싶었습니다. 네. 올 초에 우리 육군에서 공인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단급 부대가 실제 기동을 하면서 실사격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약 24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실제 사격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약 14억 원으로 정말 많은 비용이 줄죠. 엄청 차이 나는. 그렇죠. 네. 한 번 훈련할 때마다 230억 원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요. 1년에 10번 정도 훈련한다고 보면 2,300억 원입니다. 이거는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KCTC의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네. 그래서 외국군 협력단이 방한을 하든지 VIP가 방한하면 우리 군 시설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KCTC라고 해요. 단장님, 그들이 방문한 다음에는 자신들의 훈련 체계와 비교를 할 텐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외국군들이 방문을 원했고요. 또 2018년부터 지금까지 41차례 방문이 있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참모총장들 또 각국의 지상군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고위급 장성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서 전투훈련 상황을 분석해내는 그 기술이 굉장히 그들의 관심이 많았고 네. 또 자국의 훈련 체계랑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로 우리는 곡사화기 이 사격이
모의도 다 구현이 되면서 실제 피해도 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했고 또 한 가지는 공군이 가지고 있는 ACMI 이 연동 프로그램을 우리 지상군과 연동시켜서 실제 공군과 지상군이 합동작전하는 모습을 모의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많이 이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올해 5월 초에 이 주변국에서 대테러 부대가 와서 함께 소부대 연합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군이 인질들 잡고 어떤 활동하는 상황에서 특정국과 우리 707 부대가 연합을 해서 이 인질을 구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투하는 과정에 인질이 다 사망했습니다. 사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국가의 그 간부들은 이것은 우리가 실수로 사격한 것이 아니라 대한군들이 인질을 사망을 시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몇십 분에 누가 쏜 총탄에 의해서 이 인질이 사망했는지를 그대로 시연해 줬는데 이걸 보고 그 해당 국가의 간부들은 상당히 깜짝 놀라면서 아 진짜 우리의 이 마일즈 장비 체계를 운용한 과학화 전투 체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꼼짝 말하죠. 네. 그럼 올해 실제 KCTC 훈련에 참가한 한 미군 장교의 소감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Going back to my unit, honestly, trust, both with myself and my company, and then with the battalion that I'm attached to, and it goes both ways. So I'm a very new commander. I've been in command about 4 weeks, and this is the first big training exercise I did with my company. And so they kind of got to see me in a training environment for the first time. I got to get to know them in a very high-stress training environment for the first time. It allows American and Korean OCs to learn from each other. It allowed us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how the ROC trains their soldiers in a decisive action environment, which is definitely information we will take back with us to the National Training Center and Joint Readiness Training Center. It's a great opportunity for American commanders in the field to work as part of a ROC battalion and ROC brigade, and to refine and practice communicating with another allied army and understanding how they work in the field. 네,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그 뛰어난 훈련 분석 이거는 외국군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전적 훈련으로 국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오늘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 국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발전해가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발전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